안녕하세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강연하는 것 빼곤 다 어색합니다. 어색해. 진짜 강연할 때만 좀 편안한 스타일이고 강연 밖에서는 너무 어색해요. 그래 또 특히나 오늘 같은 상황은 네네네. 더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긴 그럴 해요.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 자리에 굉장히 특별한 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서 여기로 올라와 주신 김창옥 선생님의 어머니, 우리 한정자 여사님. 그리고 우리 옆에 셋째 미경 누님. 그리고 수많은 에피소드의 주인공. 개인적으로는 제가 팬심을 몇 번 방송에서 고백을 미자 했죠. 누나 왔어요? 네. 바로 그 김미자 미자 누나 누님이 왔어요.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때 김미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김미자가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같아가지고 김미자 말 믿지 마. 누나가 메시지가 바로 오는 거예요. 569 겁쟁이 같은 새끼. 창호가 난 틀린 말은 안 해. 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자 누나. 미자 누님 대단하시다. 미자 누나 지금 보고 싶어. 반갑습니다. 미자 누님이 또 자리해 주셨잖아요. 저는 네네. 뭐 이제 거의 에피소드에 항상 늘 주체이셨고. 네. 미자 누님은 그럼 솔직하게 우리 막내 동생이 살짝 항상 왕재수죠. 현실 남매. 아니 그러면은 이 강연할 때 미자 누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죠. 아니 과장이 있고 막 이랬어요? 이거 약간 잘못된 정보예요. 거짓다 대부분 사실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 방송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럼 교인분들이 방송 아무도 몰라요. 저 오늘 여기 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니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제가 네. 오늘 방송국 간다니까 네. 거기 들어가지는 않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있다가 나온다고 했는데 얼떨결에 마이크까지 이렇게 찬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저희 가족이. 딱 봐도 제가 매형이어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 방송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 매형의 마음을 100배, 1000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되지 않은 인간 김미자. 미자 누님 정말 그 매력 덩어리십니다. 맞아요. 네. 아들 보러 오셨는데 네. 기분 어떠세요? 애기 강의하러 올 때 들어왔어요. 애기 강의하러. 그러면 애기라고 하시면은 창옥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기. 김창옥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애기예요? 막둥이에요, 막둥이. 막둥이. 한번 불러보세요, 아들. 여기 무대에 딱 섰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아들. 아니 원래는 네. 이제 엄마가 못 올라오실 뻔했어요. 왜요? 일단 엄마 옷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 입으신 저 코트 같은 거 엄마 사신 거래요. 이번에 새로. 네. 방송 오시려고. 네, 김숙 부티크에서 사셨다고. 아까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대작 좋습니다. 40이죠? 예. 40죠. 아이가 부티가 나고요. 어쩐지 진짜 네. 빛이 나죠. 저는 이제 이남 사녀의 6째고 제 위로 5명의 형 누나가 있죠. 또 엄마 아빠가 뭐 사이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또 6이 됐습니다. 왜 어머니 고개 안 숙이셔도 돼요? 왜 고개를 안 숙이셔도 돼? 어머니 부끄러웠어요. 막 각방도 오래 쓰셨는데 이제 저를 또 어떻게 날라고 했냐면
원래는 이제 종갓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날까 했는데 엄마 생각엔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도울 애를 낳아야 된다. 도우미라고 하죠. 제사 도우미. 제사 도우미. 근데 그 당시 종갓집이면은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엄마가 그걸 실제 해봤을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이 아들 하나에게는 그 짐을 지어줄 수 없으니 도우미를 하나 낳자. 그래서 낳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낳아야지. 또 낳았는데 또 딸이 됐어. 그래서 미 시리즈예요, 저희가. 미래, 미숙, 미경, 미자 3명 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되게 그런 어떤 게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를 가진지 모르고 가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있다. 또 딸을 낳으면 이제 4명 연속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떼려고 간장을 잡수셨다고 하더라고요. 간장을요? 간장. 엄마 간장 맞아? 어머니 간장 맞으셔, 간장? 맞으셔. 조선 간장. 조선 간장.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 예,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대 같은 걸로 여기를 압박하면 또 애가 그럴까봐 했는데 제가 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간장으로도 안 떨어지고 복대로도 안 떨어지는 독한 놈이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낳은 거죠. 저 집에서 엄마가 낳았대요. 진짜요? 병원 안 가고 엄마가 볏짚 깔고 엄마가 이제 그 볏짚 위에다 절 낳고 어머 세상에. 그리고 탯줄도 엄마가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지 않습니까? 약간 예수님처럼 나오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혹시 남자 3명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동방신기라도 안 찾아왔습니까? 아, 어머니가 진짜 고생 진짜 많으셨네. 고생하셨다. 진짜 고생하셨어. 아마 엄마는 그래서 막둥이에게 더 그런 게 그쵸, 많았겠죠. 특별하죠.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제가 보기엔 아들이 온전하게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엄마의 서러움, 그 여자의 슬픔, 어떤 보상, 모든 것들. 네. 딸만 계속 낳다 이제 제 아이를 낳았고 이제 말할 수 없이 귀하게 키웠지 내 속은. 그 학교도 1년간을 내가 보대기 받쳐서 없고 학교까지 경기했잖아요. 예뻐서. 장가 보낼 때 장가 보낼 때. 상견례를 하러 왔는데 아주 집에 와서 한 5일은 아파버렸잖아요. 오, 왜요? 그냥 키워갖고 놈한테 뺏긴 거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들이 있는 엄마의 뭔지 압니다. 마음이 그렇지. 아들 있으면. 그냥 키워서 가는데 또 저렇게 커갖고 지나이로 이제 저라고 사는데 이렇게 강의 와서 보면 내가 저 아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아. 짠해서. 그런데 오늘은 좀 낫네요 그래도. 지금 딸애들이 옆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제가 너무 늦둥이다 보니까 또 형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서울로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생긴 어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미자하고만 거의 생활을 한 거죠. 그 다른 형제들에 대한 뭐 애정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김미자하고는 나이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누나라고 부르지만 그땐 그냥 미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미자라는 거 누나라고 불러. 나 그냥 미자라고 부를 거야. 나 그냥 미자라고 부를 거야. 고개를 절레절레. 너무 많이 싸우고 김미자하고 싸울 때 주판으로 이마 밀어버리고 막 이런 거. 그 벌칙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럼 가위바위보해서 진 놈은 죽어라.
어차피 하나 뒤져도 티가 안 난다. 엄마가 이렇게 되게 아들을 아끼니까 우리 막둥이 잘 봐라. 그리고는 이제 시장을 간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는 그 팔각정이라고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이 꽉 차 있는 거. 근데 이제 누나들이 신발장 여기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나 탁 켜고 가니까 또 뭐 그다음 누나가 켜고 가고. 불장난을 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어리니까 제 키가 작으니까 얘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탁 켜고 그럼 이걸 옆으로 버려야 되는데 애가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탁 놓으니까 이게 화약에 이게 툭 넣으면서 팍 올라온 거예요. 아우. 그리고는 이제 눈썹 여기가 이게 확 타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보니까 이거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하는데 우리 보고 애 잘 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위를 갖고 와서 다 잘라버렸네 이거를.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막둥이를 봤는데 모나리자가 돼가지고 눈썹 어디 있어? 우리 애가 모나리자가 돼가지고 뭔가 형체는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만 누나들 엄청 욕 처먹고 막. 몇 살? 미자 누님 저게 몇 살 때입니까? 되게 어릴 때였죠.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정말 저희 정말 너무 많이 창욱이 잘 못 봤다고 저희 막 세트로 막 그냥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정말. 아니 근데 누나들은 약간 서운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막 저희 아들만 뭐 예뻐하고. 너무 싫어해요. 오빠도 싫어하고 저희 남동생도 엄청 싫어하고 또 엄마가 너무 편애가 심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낳은 아들들 똥만도 못하다고. 야, 이거 아니고. 나중에 어머니가 또 그때 미안했다라고. 그런 거 없으세요? 가족끼리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미안하다 그런 말 뭐하러 해요 가족끼리. 그리고 모든 이제 엄마 뭐 모든 집안 대소사고 그런 걸 이제 저희 언니들 딸들이 거짐 다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모든 손발 역할은 저희 언니가 다 옆에 사시니까 이제 하시고 정신적인 어떤 쓰레기통 엄마의 이런 그 거? 집에는 엄마의 이런 그 거? 집에는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어떤 마음의 어떤 숲속과 같은 그런 곳 이렇게 휴양림 같은 곳이 저예요. 제 엄마의 휴양림 같은 곳. 매일 통화해요. 매일. 결혼하고 매일 통화를 하루에 3번 한 적도 있고 엄마랑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항상 매일 통화를 거의 알람 수준이에요. 알람. 나 백- 저만 1년에 3번. 은근히 막둥이가 무뚝뚝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말이 지그지가나 이제 제주 나오면 말이 없어요. 그냥 눈이 크잖아요. 눈만 그냥 뻐끔뻐끔하고 말이 아예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네네. 선생님 이렇게 가족끼리 말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상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가족끼리 무슨 말을 합니까? 서로 계좌로 돈이나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말 별별별 하다가 싸움이나 나고. 근데 그거는 의지로 나 안 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집에서 말 안 할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건 계좌밖에 없잖아요. 아, 누님 이제 크게 웃으시네요. 야, 이제 누님의 어금니를 봤습니다. 금리가 여기 왼쪽에 쫙 박혀. 그래서 사실 저는 누나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선 난 사랑을 막 받았으니까. 제가 강연하는 거에 되게 핵심적인 한 3분의 1은 엄마거든요. 왜냐면 거의 다 엄마에게서 들은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모는 무슨 교육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이미 자식들에게 가장 핵심을 상속해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고마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들한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며느리한테 보상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엄마는 그 아들에게 되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 자식도 적정함이 가까움이지 마냥 가까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엄마한테 되게 좋은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저는 부족함, 그게 정서적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원매. 아 이게 우리 엄마한테 왔구나. 아 그러네. 와우. 그 춤에 그 오 원조.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언제 하냐면 네.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엄매 우리 막둥이. 야.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너무 그 좋아서. 애정하는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 동작이잖아요. 맞아. 본능. 거기에서 막 세련되게 막 원매 이렇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머니 그렇죠. 파핀을 진짜 파핀할 수도. 엄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어메, 내 새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우 정말 모질이들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 이 맛에 출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아쉬움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죠. 뭐 나이키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프로스펙스 사주셨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런 건 다 그냥 추억일 뿐이. 나이키 못 신은 거, 리바이스 못 입은 거, 그거 다 추억이지. 내가 고등학교 때 리바이스를 못 입었어. 리바이스! 엄마 나 너무 상처야! 아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그냥 우습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 추억이고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엄마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유 막둥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뭐 세상을 몰라갖고 우리 막둥이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못 해줬어. 엄마 미안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엄마가 저의 인생에 너 어디를 가라, 이과를 가라, 문과를 가라 그렇게 안 하셨고 못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로 엄마의 그 해를 느끼는 거죠. 햇빛을.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어머니들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세상 이치를 다 엄마가 알려줄 수 없다. 인생은 매우 버라이어티하다. 엄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착해 보였던 애가 먼저 동거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막 금이야 오기야 뭐 얘는 내 말을 잘 듣네 뭐 이렇게 키운 애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을 하면 그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 네 공간으로 가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이별할 수 있다. 좌절할 수 있다. 그런데 엄마는 늘 여기에 있으니 네가 좀 풀리면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보면 엄마는 저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지만 자식 입장에서 자식도 50이 넘고 보니 나는 이미 가장 완벽에 가까운 걸 받았구나. 시골에 가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귀에 나와서 가라. 뭐 요즘 뭐 그런 엄마 없지만 애 가라 가 그러고는 이제 인스타 올려야지 인스타. 아니 가는 모습을 찍어. 오늘도 힘든 육아. 나만의 잠깐의 휴식? 이런 거. 이런 엄마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운이잖아요. 여운, 그 시선. 예전엔 몰랐어요. 그게 시선이 뭘 의미하는지. 그 눈빛을 아들과 딸이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저희 집 골목에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날 이제 제가 장가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장가 가라 이놈아.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갈게요. 장가를 가라고, 장가. 나이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이 새끼. 장기 가라 말 잘했어.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참, 내가 누구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장가를 가라고 이놈아.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순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컸고 나이가 40인 그러니까 아 짜증나. 그러고 이제 엄마 나 갈게. 비가 막 제주도가 막 오는 거인데 멋있게 나가 있는데 엄마가 된장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아우 정말 모양 빠져. 영화 장르가 잠깐 바뀌었어 지금. 된장을 숨을 쉬어야 된다고 옹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들고. 그리고 엄마가 비닐봉지 안에 지퍼 얼굴만한 거 30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어떡해. 모양 빠지게 이렇게 나왔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아버지는 그냥 방에서 계속 있고 진짜 말로는 시켰잖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엄마는 막 울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우산 받쳐주려고. 제가 우산도 안 갖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저를 안으면서 막둥아 네가 참아라. 너가 아버지 평생 저렇게 산 인간이다. 네가 참아라. 그래서 엄마 오는데 엄마 키가 작으니까 우산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우산을 참으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산 참아라 찌른다. 지금 공격하는데 좀만 참아라. 오른손엔 또 저 된장이 옹기에 들려있고 왼쪽은 지퍼가 비닐봉지에 있고 엄마는 눈을 계속 또 우산으로 찌르고 있고 아우 이 상황이 정말 짜증나고 정말 엄마 알아서 갈게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엄마가 여기서 골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택시가 왔어요. 택시를 탁 가요. 룸미러가 있는데 전 룸미러를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 여기서 있으니까 괜히 보면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쭉 가는데 마지막으로 차가 우회전을 하면 이제 엄마는 안 보이죠. 우회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룸미러를 딱 봤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에서 한 100m나 되는데 엄마의 시선이 이 조그만한 룸미러로 딱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탁 나잖아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재빨리 돌아가서 엄마 시선 처리 어떻게 한 거야? 나 이거 사람들이 시선 처리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시선 처리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엄마가 무슨 시선 처리라는 단어를 뭐 그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가까이 있을 때 멀리 보는 것처럼 봐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를 안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있는데 멀리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사랑할 때 보통 가까이 있는 대상을 멀리 보는 것처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은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기술로 이렇게 뭘 처리하는 기법이 아니잖아요. 다 마음과 관계에 대한 문제에 반작용이 시선의 처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마음이고 우리의 관계죠. 여기서 나도 호텔로 가가지고 은혜 엄마 차 갖고 왔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디 돈 벌어갖고 끝까지 나와 엄마. 맛도 안 먹어. 아이고 못 알아듣고 저렇게 봐.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청각장애 인공화호 수술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찍게 됐어요. 유튜브로 하려다가 이제 상영이 된 거예요. 저 혼자만 가서 봤죠. 감독님하고 관객들 소수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아버지가 막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립거나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주도 갈 때 그냥 이렇게 뭐 추모공원에 그냥 저 혼자 몰래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오고 뭐 이 정도지 막 거기 가서 뭐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스크린을 보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이제 엄마하고 막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막 아버지 귀 들리면 수술해서 들리면 누구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희 큰 누나가 김미래인데 미래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냥 아버지는 이미 귀 안 들리고 결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연병하네. 근데 그게 막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고 그때 막 가족끼리 웃고 막 이게 스크린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막 찍을 때 막 그게 무슨 자연스럽게 찍었겠어요? 엄마가 또 막 하지 마! 살고 몇 년 살고 뒤질라고 하지 마! 그 아빠는 또 이제 엄청 처음엔 좋아했다가 또 안 하겠대요.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여곡절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화를 보는데 와 정말 찍어놓길 잘했다.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엄마 아빠를 보고 또 눈물이 나겠구나. 상황이 그러면 안 좋아요. 엄마가 여기 옆에 장례식장 있다고 자식들끼리 다 모인 김에 그냥 바로 가시면 좋겠다고. 아버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그 영화를 보는데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부자연스럽더라도 엄마 살아계실 때 방송은 핑계고 진짜 하고 싶은 건 엄마가 그래도 정정하실 때 엄마의 모습을 아들과 담아놓는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언제 가족하고 친해진단 말입니까? 한 번 어그러진 사이는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모셨고 방송은 너무 고마운 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TVN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4년 차 된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느라 7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고 일요일 딱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제 남편. 이번 토요일은 꼭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이거 사연이 센데요? 네, 왠지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직접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진짜 세다.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일종의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거면 남편분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오, 자주 사실 뵙고 오는 건데. 그래서 주말을 좀 같이 보내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엄마 저녁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이쪽에 가 있어. 나는 엄마하고 뭐 하고 해결하고 갈게. 그러면 이제 안 와요. 없어요. 이제 그 저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찾아뵙고 싶으면 사실 뵙고 오는 건데 시어머니 댁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네. 치매가 진행이 돼서 밤에 주무실 때 깨시면 우셔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장남이거든요. K 장남. 효도하는 장남이라서요. 엄마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요. 자기 밟으면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이제 충혈된 눈으로 출근을 해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것 이유가. 같은데. 또 실례지만 시어머니 상태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보고 어르신이라 그래요. 아드님한테도 네. 아. 어머니 이거 밥 드세요 그러면 어르신도 드세요 이러면서 점점 나빠지고 계시는데 어머니 성품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평상시에도 얌전하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셨는데 치매에 걸리셔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하셨는데 이제 화장실 못 찾으시고 사람 못 알아보시고 식사 이제 혼자 못 하시고 초창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딱 남편을 보는 순간 앞집 아저씨 같고 그냥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늙어가는 관계가 되니까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 남편은 와서 제 눈치를 보면서 집 청소를 막 해요.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딱 이제 부엌에 딱 앉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다가 내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 가? 그러면 잘 가. 그러면 남편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네, 근데 다 아내 마음도 다 알고 아는데요. 제가 항상 그래도 아내한테 부족한 남편이랑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일단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고 혼자 씻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 이름도 모르세요. 근데 그 눈빛은 내가 아들이란 걸 아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머니잖아요. 부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 똥기저에 갈아주시고 그런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되면 제가 자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83이신데 75세에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8년 정도 지금 되셨는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시는 상태예요. 근데 그냥 제가 다 미안하죠. 항상 미안한데 근데 부모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뭐 부모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하여튼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제가 다 부족한 거고.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아내한테 또 그런 짐을 지는 게 싫어요. 저만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증세인데요. 이게 악화가 되면 치매가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드님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혹여나 잘못 진행되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87 되셨는데 엄마가 한 90 돼서 내가 혹여나 안 좋아져서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와, 이러면 정말 이건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는 거랑 너무 다른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약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또 많이 진행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아내분의 지지를 남편분이 받는 것이 장기간에 가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렇게 조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나 그 언어가 그래 내가 당신하고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를 말하는 거랑 야 근데 어떡하냐. 어머니다. 이거랑 아내가 다 이해하면서 아마 섭섭한 뉘앙스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무게중심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서 만약에 여자 입장이면 조금 저거는 내가 다 이해하는데도 섭섭한데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아까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전 왜 그러냐면 김미자, 김미경, 김미숙, 김미래 누나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여자는 저렇게 하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네? 그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지만 어머니를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 섭섭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네, 서운한 감정은 많이 있었는데요. 서로 참고 있으니까 정말 나중에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하고 행동하고 너무 틀린 게 자책감이 느껴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또 남편 간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또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남자한테 그 짜증이 나면 배가 고프네. 그럼 또 매콤한 거 같은 거 그런 거 또 시켜가지고 또 음식 확 짜증나니까 먹다고 택배 또 시키게 되고 왜 그러면 옷이 없거든요. 오늘 못 오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신청하고? 네.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거지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리고 남편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다 미안하고 이해해.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지만 너무 미안하니까 또 참고. 이러다가 이제 남편분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이 엄마에 대한 애정이 아무리 몸이 망가져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의 때에 삶을 마감하신다면 이때 아들의 몸과 정신은 갑자기 그냥 완전히 확 이렇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가면 어떠실까?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억이래요. 자, 이제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팔 잘라지면 팔도 만드는 세상이 됐고 심장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 버려요. 대체하기도 하고. 근데 인간의 기억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기억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이 이질감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이해하고 같이 웃고 참 이런 순간들이 인간에게 진짜 엄청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그 너머의 세계를 이 조명처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비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너무 어렵고 할 수 있거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으로 엄마 며칠만 간병해 주실 분 없고 남편분이랑 아내분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어디 근교에 바람이라도 좀 쐬도록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알츠하이머라는 게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유전자가 이제 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상도 자꾸 뭐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래도 한 10년, 15년 해왔거든요. 쭉. 그래서 이제 이건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강연은 못 하고 질문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자분이 질문만 받겠다는 빼고 강연 못 하겠다로 기사를 내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은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김창옥 자연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3일 만에. 그리고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검사 받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전자는 있지만 알츠하이머는 아니다. 알츠하이머는 아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상태. 그 이유는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지속됐거나 그러니 지금 되게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할 나이다. 그리고 뭐 약도 처방받고 치료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고맙죠. 그게. 다행이에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50에 딱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크루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스크루지가 되게 구두쇠처럼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누가 데려다니는 사람이 저거 봐라. 너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 그렇게 막 이렇게 애도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해. 그리고는 이제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이런 얘기를 전 좀 들었거든요. 사람은 가끔은 자기 인생에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내 인생에 지금 밤인지 낮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차이가 혹시나 있는가? 왜냐하면 내 얼굴이지만 나만 못 보거든요. 맞아. 내 얼굴은 남이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남이 생각하는 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사회심리학에선 상도라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라는 줄 알았는데 상도라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난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 저 형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자기밖에 몰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저를 보게 된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어떻게 나를 관리해왔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한 달, 2달 결과가 나오는 사이에 생각을 했는데 아, 한계를 모르는구나, 내가. 한계를 모르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제가 전에 이제 PT 선생님하고 디스크 수술 받고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선생님이 10개 하세요, 회원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개 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X발이라는 말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축복이 나가요, 욕이 나가요? 욕이 나가잖아요. 아니,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받쳐주더라고요. 네. 하세요. 1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회원님, 저는 들어드리지 않고 받쳐만 줬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요. 헬스클럽 와가지고 계속 오는데도 운동도 안 되고 체력도 안 키워지고 몸에도 변화가 없는 회원님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운동이라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한 거는 워밍업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한두 개를 해야 회원님의 힘이 돼요. 최악이다. 근데 사람들은 힘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힘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죠. 그때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받쳐드린 거예요. 우리 김창욱 회원님 연장 가입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선생님. 12회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장 신청. 주옥같이 다 맞는 얘기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한두 개를 더 해라. 그리고는 또 이런 주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요. 자기가 저번에 이거 8개 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한계를 과거의 기억으로 정해요. 근데 사람의 몸은 자기의 기억과 생각보다 실제 한두 개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아, 그래.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모르는구나. 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과거에 거기에서 넘어졌으니까. 근데 인간은 한두 개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누군가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죠. 아내분이나 남편이나 친구나 사실 그분들이 그 들어드리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든든해. 그렇잖아요. 그러니 파트너를 갖고 있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 맞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한계를 이번 경우에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 사람의 정신은 더 이상 못해. 할 수 없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는 걸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 경우에. 욕심일 수도 있죠. 돈에 대한 욕심, 이미 내가 쓰는 내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집,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갑자기 줄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건 것 같아요.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제가 몰라서 결국은 부러지고 우리 사람들도 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자기 한계를 몰라서. 그런데 이제 아주 친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하나 배웠어요. 아, 의도와 상관없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니 뭐라 그랬길래? 한 분은 이제 포프리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친한 분인데 저한테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치료제가 나왔어. 치료제 나와가지고 이제 150살 살아요 사람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무슨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 정말 말 못하신다 진짜. 예 살아야죠 150살. 그리고는 또 정말 친한 제주도에 동생이 있는데 형제처럼 친한 동생인데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위하는지 잘 알거든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친구는 행동으로 말하는 친구인데 나이가 어려도 형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난 형보다 더 심해. 그 얘기 듣기 싫어. 최악, 제일 듣기 싫어. 최악. 나는 우리 와이프 얼굴도 기억 못해, 형. 형,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근데 알겠어요. 왜 저 말을 하는지. 그치, 너무 진지하지 네? 않게 하려고. 좀 가볍게 하고, 근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알츠하이머인지 몰라서 검사했다는데 와이프가 오빠, 난 오빠보다 더 심하잖아. 나 오빠도 가끔 생소해. 난 더 심해, 오빠.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위로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봤는데 형님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가 검찰은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그거를 아이 그것도 듣기 싫어. 그것도 듣기 싫어. 그게 어렵다.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거든 컨설팅은 안 돼요. 자기야, 나 우리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계속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짜증나겠다, 자기야. 이렇게 가야지. 자기야, 근데 자기도 문제가 많아. 자기야, 나 객관적이잖아. 자기의 문제가 뭔지 말해줄까? 듣기 싫어. 자기는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야. 밥맛 떨어져. 자기네 부장님은 자기 때문에 더 힘들다니까. 아니, 내가 살아봤잖아, 자기랑. 내가 살아봤잖아. 나 객관적이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했는데 강사님, 저희 남편, 저희 남자친구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라는 여성분들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요, 지금 꽤 있으시네. 우리 꽤 있으시네. 되지 마. 근데 희한하게 제가 되게 위로가 된 분이 와, 이거는 정말 이거 너무 크게 남는데? 라는 그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70대 여성분인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단 되게 조심하면서 좀 놀라는 거예요. 소식 제가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 위로는요, 제가 보기엔 어떤 대사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안절부절하는 그 표정의 언어가 가장 큰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경황 없는 소식을 접하거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게 귀예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그냥 느낌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 진짜 어떻게 해? 나 진짜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이 놀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된다. 여기 나도 경황 없으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리고는 야,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치료제 바로 나와 너. 나는 너보다 더 심한데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의도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낳는 거죠. 마음은 알고. 그래서 혹시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우리의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냥 놀라주면 좋겠다. 어떡해. 진짜 너무 놀랬어. 계좌 불러봐. 제가 디스크 수술하는 날 막내 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창우가 내가 가봐야 되는데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나 사실 요즘 좀 아파. 화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억울해.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족들은 대충 그 이유를 알잖아요.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 계좌 불러봐. 누나가 메시지가 바로 오는 거예요. 569 151803 어느 은행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죽을 사람이 그렇게 빨리 계좌를 칠 수 있나요? 미자 누나? 네, 김미자. 야, 미자 누님 대단하시다. 미자 누나 지금 죽을 보고 사람은 싶어요.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르신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자는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스님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인생은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의 바닷가에 던져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고통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갈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정말 기적처럼 제 마음에 쫙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듯이. 실제로. 희한하게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만 크면 그때 나 좀.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문제가 있잖아요. 때로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 나 진짜 그렇게 욕심 있는 여자 아니야. 나 진짜 이것만 되면 난 진짜 좋겠어. 어머니만 좀 빨리 가시면 나 정말 우리 어머니 너무 오래 사셔 정말. 나 진짜 많은 거 바라는 여자 아니야. 그러면 내가 벼락 맞을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희한하게 나 그것만 바래 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게 기적처럼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 뒤로 미루어지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됐으면 좋겠어. 이 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안 끝나더라니까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할 때 삶이 올 거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당신에게 이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과 사이좋게, 때로는 불청객인데 불청객이면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대접을 해라. 내가 초대하진 않았지만 온 이유가 있겠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조금 대접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힘들어도.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슬픔이 쌓여가고 아픔이 쌓여가니 내가 저 사람의 슬픔을 얘기를 할 때 나도 비슷한 걸 느껴봤으니 아, 나에게 그 눈빛이나 느낌이 생기겠구나. 제가 보기엔 정말 힘들 때 내가 힘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거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뭔가 웃거나 눈물 지어줄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기를 잘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시간이 지나도 센 언어거든요. 그러니 제 생각엔 가까운 사람끼리는 웬만하면 잔소리를 좀 덜하고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